구독, 좋아요. 자, 오늘 새벽에 나왔던 소식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영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특검이 청구한 영장 자체가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아니, 혐의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영장의 기본적인 요건조차 성립되지 않았다. 왜냐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 있다, 그 다음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표결을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방해를 했다는 사람은 특정을 했는데 방해받은 사람이 없다.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 뭔가 털린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란이라고 그쪽은 우기고 있는데, 내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단 범죄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호 전 당시 원내대표랑 누구랑 공모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걸었는데, 직권이라 하면 우리가 볼 때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은 있지만 사실 이제 상임위 배분 같은 건 하지만 엄밀히 말했을 때 일종의 우리 모임 같은 데 보면 총무 역할이거든요. 총무 역할.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표결 행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어떤 직권을,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떤 직권을 행사했느냐, 직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직권남용인데 과연 직권이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제부터가 부실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법부를 능멸하는 거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 문제 있으니까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청구하는 데 있어서 혐의의 어떤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 법리와 혐의,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있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그 정도 얘기합니다. 뭐 도주할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해서 그렇게 가볍게 기각을 하는데, 예, 진짜 얘기 안 되는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리, 그리고 저기 증거, 뭐 법리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사족을 붙인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야, 특검 너희 너무 성의 없는데? 너무 정파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함부로 영장 남발하지 마, 뭐 이런 그렇죠.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패죠. 완패고, 제가 승리다 패다 그거를 언급하기 전에, 예, 영장 청구할 때 어떤 요건마저도 갖추지 못한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결국에는 특검이 뭐 구속영장 기각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 결국 뭐냐면요, 얘네들은 내란 프레임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구가 안 돼서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정치 세력이라면 특검 너희 제대로 해, 아니면 특검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왜? 특검이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애들이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편향적인 정치 집단입니다, 특검이란 게. 그렇다면 이 특검에 대해서 영장이 안 나왔을 때 국민들은 문제가 있구나, 너무 정치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얘네들은 진짜 대단한 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도리어 누굴 공격하냐? 법원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인의 사법부 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검사도 민주당 검사잖아요. 근데 지금 판사는 민주당 판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판사 아니고 정상적으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이거를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본인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이제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 한몸,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원하는 게 그냥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 실제로 그렇게 갑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든다는 거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맛대로 자판기 판사, 그런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고, 그게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라면서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법원 행정처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법원 행정처가 쉽게 말해서 대법원장이 거기를 통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아예 없애면 대법원장의 그 인사 권한을 빼앗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법행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비법조인을 과반 이상 꽂아 놓은 다음에 자기네 입맛대로,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무죄 때릴 수 있는 코드 인사 딱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유죄 때릴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지금도 뻔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재명 무죄, 묻다 이무법,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윤 대통령 유죄법 이걸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 심사가 영장에 대한 심사가 오늘 새벽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마침 또 비상기업 1년이 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 수도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그러니까 내란몰이의 끝판왕, 어떻게 보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란몰이를 가열차게 해서 그거를 이번에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한다면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몰아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포동의안을 지난달 27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하고 주말을 거치면서 사실상 12월 2일 날 해서 새벽에 12월 3일에 나오게끔 장치를 한 겁니다. 얘네들이 아주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얘네들도요 바본 것 같아. 왜 바보냐? 왜 바보냐?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겁박하면 사법부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최소한의 사법부 판사들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특검이 제가 얘기했죠. 아니 뭔가 청구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 이정재 판사거든요. 네. 이정재 판사보다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꾸려가지고 조이대 사법부를 공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모든 것들이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내란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요. 내란 너무 지겨워요. 아니 이재명 지네들이 지금 내란몰이 통해서 집권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처럼 많은 권한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을 못했어요.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30번 가까운 탄핵을 통해 가지고 식물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외교 정책 잘했는데 그거 한미동맹하고 지금 일본과의 관계 복원한 다음에 셔틀 외교를 시켰잖아요. 예. 그거 이재명이 그대로 따라했지 않습니까? 잘한 거는 따라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발목 잡아놓고 근데 지들은 지금 여소야대에서 지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들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한 그 결과 그 평가를 온전하게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11호 부동산 정책 그리고 환율 얼마나 개판입니까? 물가도 엄청 오르고 예. 쌀값이 지금 20몇 %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석유류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수입 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네. 지금 원유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유가요? 국제 원유값은 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환율 때문에 우리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나 아니면 가공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 물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환율이 지금 1,500원대를 1,500원에 막 수렴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도 저는 뭐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본인이 만약 사람이라면 좀 착한 척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란몰이를 하면서 뭐 히틀러니 뭐 통합을 위해서는 뭐 척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거친 말을 하는데 예. 물론 태생이 뭐 사실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하고 정치 보복은 몰래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잔인하게 행사하면서 아주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실 이 지금 약간 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자막은 다음 거 띄워주시고요. 어떻게든 이 축제를 열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초상집이 지금 된 거잖아요.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예전에 김경수나 예. 한명숙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 나오고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그러면서 아무리 진실은 던져도 되돌아온다. 그런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자기 정신 승리에서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이 권한 수적 다수를 기반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또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가지고 사실상 그 정신 승리를 실제로
만들어내려고 한 거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그걸 결과물로 만들어내려고 그렇죠. 했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만약에 자기네들이 기각이 아니라 발부를 원했다고 하면 이거는 발부가 맞다. 재판부 나쁜 놈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사법부를 아예 이재명 사법부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한 게 괴물 독재 정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정권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정권을 두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저쪽이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개헌 가지고 내란 하는데 그거는 아주 제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미 헌재 결정이 났고요. 지금 사법부에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일단락 됐습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영역대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들이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유죄로 만들려고 하고 지기현 판사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기네 입맛대로 민주당 판사를 꽂으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쪽으로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관여를 하고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걸 넘어서 재판을 아예 삭제하고 그 사이에 분위기 띄운다면서 간본다면서 재판 항소를 포기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화영 관련해서 하니까 이화영 관련해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문제 있다고 기피 신청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변호사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법정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걸 감찰시키는 거죠. 지가 잘못한 일 소위 말해서 이화영 재판과 대북송금 재판과 그리고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끊임없이 본인이 개입하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나 살자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절단내고 있는 거 뭡니까? 이게 국정 논란이고 이게 법치를 망가뜨리는 거고 헌정 유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트랙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금 일종의 과거형이고 이재명이 지금 보이는 작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권 분립을 망가뜨리는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야당의 존재 이유는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